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우리 넷이 개근하면 꼴찌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괴변으로 꼬셔가지고 애들이 다 넘어왔어요. 한 명 안 넘어온 사람 김병조만 안 넘어왔어요. 왜냐면 코미디언실이 따로 있어서 전화 받아주는 사람들인데 우리 방이 없어서 복도에 서 있었거든요. 복도에 서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이제 코미디언실에 들어가면 코미디언이 야 병조야 나 좀 보자. 나갔다 들어오면 형 나 좀 봐. 코미디언 아는 사람 여기 들어오지 말래. 그거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30년, 40년, 이제 30년 만에 개그맨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제일 앞에 계셨던 분이신데 지금 여기 젊은 학생분들은 거의 연예계의 신화 같은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전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후라이보이 강규석 젊은 분들 모르시죠? 그 다음에 장고웅 이런 사람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모르는 이름들은 혹시 메모를 하셔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야말로 그 연예사 한 50년이 다 축약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선생님한테 어떤 주제를 드리고 말씀을 붙여볼까 생각하면서 제가 30년 전을 기억했습니다. 선생님 늘 저한테 어쨌든 좀 뒤집어 놓고 생각해라. 뒤집어 봐라. 거기에서 웃음이 나온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주제로 오늘 삼았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왜 전환해야 되는지, 발상 전환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 좀 똑같은 걸 하는데 다르게 보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똑같은 걸 하는데 다르게 하는 게 이제 개그맨이었잖아. 그러면 영화를 할 적에 통행금지가 해제가 됐는데 왜 영화는 밤에 밤새고 안 하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심야극장이라는 것도 이제 해보는 거죠. 1982년, 3년 이때 이제 통금이 해제되고, 그래서 심야극장을 이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회장님이라는 코너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했는데 김영곤 씨가 주인공을 했고 제가 기획을 하고 제작은 장두석 씨가 했는데 장두석 씨가 끝나고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맨날 볼링에 미쳐가지고 볼링을 하러 간다는 거야. 한 게임만. 근데 볼링장이 10시까지예요. 그래서 한 게임만 친다고 그러더니 끝나는 시간까지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장한테 이거 밤 10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왜 10시까지 합니까? 그때 딴 데도 다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밤새 한번 치게 한번 합시다. 그 코치가 전 세계 어딜 가도 밤새고 하는 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꼬투리가 잡혔어. 너 전 세계 몇 나라 가봤냐? 최소한 20개 이상은 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몇 개가 쉬어봐. 가만히 있어. 전 세계 진짜로 없으면 해야 된다. 왜요? 전 세계 최초니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심야극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보링장의 모든 광고는 지금도 똑같아요. 전국 최고의 시설 아늑한 실내 분위기. 전국의 최고의 시설은 하나뿐이 없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네가 최고라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좀 다르게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쁘고 날씬한 여자 그리고 볼링핀 이렇게 2개를 세워놓고 여자는 이제 뒷모습 돌아선 여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으나 쓰러진 볼링핀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했더니 그걸 보고 막 첫날부터 많이 오기 시작을 해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당황해가지고 한 3일 해보다가 그 직원들을 뽑기 시작을 해가지고 24시간 계속 하면 이제 볼링장이 생겼고 실제로 밤에 오르는 매상이 훨씬 더 많아서 그 볼링장 주인은 저를 만날 때마다 유성이 형이 심야 볼링장 안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볼링장 다 망했을 거라고 해서 돈을 줍니다. 200만 원도 주고 400만 원도 주고 자주 만나고 싶죠. 요새 연락이 끊겼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나서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한 거죠. 심야극장.
심야 볼링장 해보자. 근데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정말 사업자가 그걸 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선생님 지금 많이 모아 놓으셔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 책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이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선생님 이 책 141페이지에 제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미있다라는데 착안을 해서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얘기가 360개가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책 보고 저는 공무원들이 따로 공부한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근데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셨던 것을 책으로 이렇게 모으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제가 불교 방송 진행할 적에 제목 코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YS를 못 참아 뭐 이런 거. 세상 거꾸로 보기였나 뭐 그런 거를 네. 매일 하나씩 제가 소재를 던져주면 김현숙이라는 작가분이 정리를 해서 방송을 했는데 마침 이 출판사에서 그 책을 내자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만든 책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전철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싸우는데 말리는 어른들이 아무도 없더라. 근데 한 50살 먹은 어떤 아저씨가 말렸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그 아저씨를 패고 다음 정거장에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네. 그 기사를 이렇게 내가 봤는데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그럼 기자 지는 뭐 했는데 그거 쓴 놈은 야 기사거리 하나 생겼구나 지 밥벌이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50 먹은 사람이 그 정말 정의로운 그 아저씨가 얻어 터지고 집에 갔을 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고등학교 애들이 싸놨는데 말리다가 맞아서 누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그러면 그 마누라가 슈퍼맨이네 정의의 사전에 이럴 거잖아. 왜 애들 싸움에 해갖고 핀잔을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또 생기면 그 아저씨가 또 나설까? 안 나서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얼굴 알려준 내가 있으면 저 새끼는 어떻게 하라고 그럼 안 보는 척 하면서 저를 다 봤겠죠? 그 입장이 얼마나 내가 난처하겠어. 그럼 나는 그때 생각을 한 게 쳐다보는 가만히 있다가 전철이 정거장에 가서 문이 딱 닫히려고 하는 순간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탁 튀어나가면 어떨까? 난 그게 상처입니다. 좀 비겁하긴 하지만 왜 어른들이 왜 그 고등학교 애들 싸우는 걸 말리고 싶지 않겠어요? 어른들은 경험으로 알아요. 말리고 하다 보면 이놈들 덤비면 여러 명이 때리고 오면 신고하고 파출소 가고 막 나는 때렸다 멱살만 잡았다 그 귀찮은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조금 비겁하지만 아무 일도 안 생기게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등학교 애들이 우리 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그건 못마땅하죠. 사실 야단 치고 싶죠 어른들로. 근데 야단을 못 친단 말이야. 왜 못 치겠어? 맞아 죽은 PD도 한 사람 있습니다. 네. 담배 피우고 말리다가. 진짜로 있었어요. 네. 춘천 MBC 프로듀서였어요. 고등학교 애 담배 피우는데 양말 어린 놈들이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워 이거 다가 맞을까봐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나 잘 살펴보면 또 100명이 피운다고 해서 100번을 다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잘 살펴보면 최소한 100명 중에 2명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놈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그 두 놈한테만이라도 야단치고 살잖아. 두 놈한테만 좀 비겁하긴 하지만 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쓰신 책이 지금 이제 하지 말라는 다 재미있다라든가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든가 이런 책들은 이제 글 모음집이잖아요. 근데 전유성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이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PC 통신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인터넷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해서
그야말로 그 컴퓨터 세대는 지나셨지만 진짜 그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야말로 컴퓨터 책을 세 종류나 쓰셨거든요. 네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우선 개그맨 제일 선배로서 컴퓨터를 알아야지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연극 연출을 할 적에 전공을 할 적에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햄릿이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인데 예. 덴마크의 왕을 그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은 덴마크를 안 갔대요. 예. 안 가고도 덴마크의 왕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마천루라고 그러는데 마천루에 유리창을 닦아라라는 연극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그 작가도 뉴욕에 안 가봤다는 거야. 그러면 안 가본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쓸 수 있지 않냔 말이야. 그럼 모든 학습지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 그럼 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배워가는 과정을 쓰면 되지 않겠나. 네. 그때 마침 제 친구 중에 이영이라고 지금 일찍 작곡한 시인이 있었는데, 야, 그냥 네가 배워가는 과정을 써. 그게 의기투합을 해서 그 사람이 출판사에 가서 써.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내가 배우면 뭘 할 수 있을 건가 했더니 컴퓨터 킨다 끈다, HW를 P 쳐서 글자 불러온다, 요 세 가지는 하잖아. 그럼 내가 글자를 친다. 그러면 글자를 크게 하고 작게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만들어졌을 거다. 찾아가는 과정을 쓰자 해서 쓰게 될 게 그 책이었어요. 일주일만 하면 나만큼만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책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쓸 수 있다는. 근데 문제는 많이 팔렸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IMF 때문에 그 망했어요. 그 출판사가. 그래서 다 못 받았어요. 나는 나중에 안 받았어. 책 한 권수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난 그만 받겠다. 인쇄를. 그랬는데 다행히 망했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내가 악착같이 받으려다가 IMF 터져서 망했으면 난 입장이 더 낮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 하다 뭘 잊어버렸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르는 사람들도 쓸 수 있다. 근데 모든 컴퓨터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컴퓨터의 역사부터 나와요. 예. 그래서 컴퓨터의 역사는 몰라도 된다. 우리가 라디오의 역사를 몰라도 라디오 틀 줄 알면 되지. 그렇죠. 뭐 역사는 아냐. 그러니까 조립 순서가 있어. 어떻게 조립하라는 거야. 조립 알 필요 없다. 사면은 나 와서 해준다. 안 해줄 때는 사지 말자. 현실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그 40대 아주머니들 모임에 가서 그 제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보면 아주머니들은 정말로 컴퓨터 끄는 순서 있어요. 모니터를 먼저 끄고 본체를 꺼라. 그냥 뽑으면 돼요. 한 번 뽑는다고 해서 절대로 고장이 안 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잘못 만들면 전기 온다는데 그래서 컴퓨터 끄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국회에 가서 강의를 한 번 했는데 그 담당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윤성 씨는 자동차 운전만 배우면 된다고 그러는데 정비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비 같은 건 정비사 전화를 와서 해주는 시대입니다. 고장나면 AS 부르면 되는 거지 무슨 고장나는 것까지 고쳐가면서 하냐고 뭐 그랬던 적이 생각나. 그러니까 책 한 권 줘봐. 나도 컴퓨터 좀 배우고. 그래서 제가 손 이렇게 내봐요. 공짜로 생기면 안 배웁니다. 그리고 안 줬어요. 아니 그 정보통신부에서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표창장도 주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난 그거 뭐하러 받으러 가나. 안 받으셨어요? 결국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이제 책 파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컴퓨터 지수를 올렸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표창장을 주시는. 상 받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양복을 입고 오라는데 양복이 없던데
그럼 미치겠더라고. 이건 지금 양복 비슷하기라도 하지 그때는 이런 것도 없던 시절에 자꾸만 양복을 입고 오라고 그랬어. 왜 양복을 꼭 입고 상 받으러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침 녹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편집장이 가서 대신 예행 연습을 했어요. 예행 연습을 하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죠. 사삭 들어가니까 매니저가 양복을 갖고 오십니까? 그래. 매니저 없는데요. 그럼 양복은 어디 있습니까? 양복 없는데요. 그 실크 남방을 입고 왔어요. 근데 양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표창을 이렇게 달아주는데 이게 뭘 하나 핀을 먼저 이렇게 꽂아줘요. 거기다 이렇게 걸어주거든요. 근데 실크 남방 주머니에다 이걸 거니까 이거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장관이 자꾸 걸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제가 달게요. 그리고 주머니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1년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직접 겪지 않았던 분들은 기인이다. 뭐 저 사람은 거꾸로 간다. 왜 전체적으로 발맞춰서 가지 않는가. 뭐 이런 데 대한 비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비난 몸소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내가 난 표창 주고 돈도 주는 줄 알고. 표창 주면요. 장관님 저 돈을 안 줍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전유성 씨, 전유성 씨만 좀 줘요. 그러니까 안 주고 그때 걸면 걸리고 뭐 이런 거 오버탈리가 광고하던 휴대폰을 몇 개 주더라고. 그걸 받아갖고 며칠 뒤에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그 시상 그런 데 제가 가서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 정보통신부 장관 이름이 좀 어려웠어요. 다. 김정학 씨라고 치면 제가 김종학 씨, 죄송합니다. 김정학입니다. 이렇게 두 번 틀렸어요. 그 대독해주는 거. 근데 갈 때 장관님 그 밑에 직원들이 돈 주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안 줬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 두 번 틀린 걸로 깝시다. 알겠습니다. 꼬랑지 빵 내렸지. 근데 저는 선생님을 한 30년 이렇게 겪어보니까 어디 뭐 꿀리는 모습을 뭐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꿀리는 모습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자가 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측을 하거든요. 이거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막 궤도 수정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하자면 비겁하게 안 보일 뿐이지 저도 멋지고 싶거든요. 비겁했어요? 비겁했어요? 그럼 비겁했어. 이 책을 보면 어느 책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책이나 그 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 그랬는데 제가 그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면 허락 없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랬었어요. 아이디어는 내는 사람의 거가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밑줄 짝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를 살리는 거는 실천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책 이거 하지 말라고 다 재미있다라든가 이런 책도 있어요. 나이 먹은 전유성도 하는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어 책을 낸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 깜짝 놀랐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1교포 여학생이 우리 과에 있었는데 방학 때 일본어를 가르친다고 나오라고 해서 좀 배우러 가볼까 했는데 처음 갔더니 히라카나하고 가다카나를 읽어주더라고. 저도 그거라고 집에 가서 했는데 그게 다 안 읽어지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거기 온 학생들이 다 읽더라고. 이런 병이 있나. 또 열심히 했는데도 그걸 다 전 못 깨우치는데 그 친구들은 계속 페이지가 6페이지, 7페이지 나가는데 제가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리산에 가서 제가 한 3개월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암자야. 지리산에 가서 뭘 할까. 그래서 일본어 요즘 노일본식에 이런 얘기를 했대나. 그래서 일본어 히라카나 가다카나를 제가 잔뜩 써가지고 A4 용지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있는 암자 방에다가 전부 써놓고 그것뿐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걸 외우시죠. 그거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방송에 한번 나갔더니 출판사 사장이 책을 한번 내보자고 해서 그게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술집에서 주문하는 것만 그만만 배웠으면 좋겠다. 제가 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식당에 가서. 네. 그래서 그것만 배웠어요. 열심히. 그래서 술 시키는 건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술집에서 제가 일본어 쓰는 거 보면 완벽하게 잘하는 줄 그리고 어떤 알았는데 분이 그러시대. 일본 술집에 한번 따라가 봤더니만은 일본말 완벽하게. 그 사람은 일본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주문만 합니다. 주문. 요거 이거 주세요. 한 잔 더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왜 이렇게 양이 작아요? 뭐 이런 얘기를 다 일본말로 하시니까. 취해서 오늘 그만 마시고. 정치 일본어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다 찍혀 있죠. 그러니까 자판기를 찍어놓으면 자판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본말이 뭐가 있을까? 이 동전 어디 가서 바꿔요,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내가 한국말로 쓰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이렇게 해서. 근데 선생님이 출판하신 책이 종류로는 한 11종류 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전집류도 있으니까 총 한 40권 정도. 아니, 16권이에요. 구라상국처럼. 그것까지. 그거 10권을 10권에 10권으로 치고 하면 6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선생님이 이 책 쓸 시간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들을 잘 골라놓으셨을까 하고 선생님 사시는 집에를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거실에서 이렇게 그냥 이불을 펴고 주무셨던가 봐요. 일어나시는데 왜 방에서 안 주무시고 오니까 방에 잘 데가 없어. 가보니까 두 방 다 책이 가득이었었어요. 책이 가득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고정감이 느껴졌죠. 이렇게 독서를 하시는구나. 그 다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한데 책을 한 권 신간이 나오는 걸 보잖아요. 사서 보고 재밌어요. 한 반 정도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요. 선생님 책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전화를 하면 그러고 나면 저는 반만 읽고 덮어놨죠. 한 이틀쯤 지나면 선생님이 그 책을 다 읽으신가 봐요. 정확히 353페이지에 무지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까지 안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짧은 지식 갖고 써먹다가 들켰고. 아니, 책을 많이 보는 이유는 제일 싸게 먹혀요. 사실은 안 심심하게 보내는 거에 제일 싸게 먹히는 게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것도 좀 맞아요. 서울 교보문고에서 그 교보문고에 잘 오는 사람 5명 중에 저 하나 집어넣는데 다 일반인들이니까 연예인 하나 집어넣자고 그러고 전 집어넣어서 쑥스러워서 저는 안 갔어요. 안 갔더니 거기 기자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내 사진을 따로 찍어갖고 4명 사이에 이렇게 편집해서 끼워넣는 거 있잖아. 그 어디 가면 작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뿐이지. 뭐 거기 자주 오는 연예인 중에 뭐 송승환 씨도 있고 저도 있고 뭐 여러 명 있는데 그랬을 뿐이지 제가 거기 들어가 그 사람들 사는 거에 오이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사는 양들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다독하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약간 싸게 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말고 또 무슨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 재미나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 싸게 먹히고 안 심심스럽고 밤에 깨면 뭐래. 우리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2시 40분 되면 눈을 깨요. 한 3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겠어. 요즘엔 휴대폰을 좀 들여다보긴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지하철 탔더니 전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부 중에 나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데?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서 무조건 책을 보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라도 늘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책이 주는 효과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얻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 못했던 것들을 많이 표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베리아 여행 갔는데 거기 나무 잎사귀 초록색이 나 같으면 나무 잎사귀가 흔들린다 그러는데 초록색 손수건이 흔들리더라. 뭐 이렇게 쓰면 야 기가 막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책 많이 읽으셨던 게 기획하고 예전에 영화 카피 쓰고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책 읽은 게? 돈 받은 적도 있고 뭐 안 받은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받았습니다 하면서 무슨 예를 들어주길 원하면서 물어보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생각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 선생님보다 제가 10년 밑에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또 10년, 20년 밑에 세대들은 뭐 제가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책을 좀 덜 읽는 것 같아요. 책을 더 읽는 대신 또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주는 깊이와 책이 주는 깊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만 나는 그거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구미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그 어떤 분이 막 그 질책 비슷하게 요즘 애들이 이것만 들이다 본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아마 여권 사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네. 같이 가다가 옆을 보고 이렇게 빠지니까 정우섭 씨 저기 여기잖아요. 아까 여권 사진 필요하셨잖아요. 이 친구는 사진 찍는 데를 미리 찾아놨더라고.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거기 사는 방식이랑 저기 사는 방식이랑 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코미디언들하고 같이 작품도 만들고 할 때 선생님은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연출 의도가 잡혔을 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안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는 다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후배들. 막 시원하게 웃기는 애들 막 이거 뭐 그렇게 해봐. 일단 해보고 그런 좋은 실험작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공연장을 직접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보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 때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죠. 근데 후배 개그맨들 아주 그 제자 같은 개그맨들 중에서 말 제일 잘 듣는 친구하고 말 제일 안 듣던 친구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당연히 실기 시험을 보죠. 네. 실기 시험을 딱 보는데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점수가 반영이 돼요. 코미디 연기학과를 뽑는데 그 실용음악과 무용과 국악과 교수님들이 같이 이렇게 봐요. 근데 한현민이라고 혹시 여러분 졸탄 씨와 하는 친구인데 한현민이라고 그 윤문식지 흉내내는 걸로 유명한데 이런 싸가지 없는 한 걔 차례가 됐는데 자 준비한 거 해봐. 그러면 다른 애들은 뭐 1900 몇 년도 뭐 강우석 작품 신미도에서 안성기 역할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너무 정색을 하고 저 준비 안 했어요. 그런 거야. 근데 한 교수님이 야 인마 대학교 시험 보면서 그런 것도 준비 안 했어. 그러니까 저 여기 들어와서 배워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배워서 배우려고 학교인데 그건 방송국에서 뽑는 거라고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없애져 그랬더니 그 제도 자체는 안 없어져. 그래서 나는 뽑는데 안 들어올 때니까 알아서 뽑아라 그랬죠.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난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저게 맞는 얘기다. 그 친구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제일 먼저 스타가 됐죠. 그 다음에 조세호가 됐고 김신영이가 됐고 순서가. 그 선생님이 지금 아까 면접 보신다는 얘기는 전주에 있는 예원예술대학교의 그 코미디 연기학과의 교수님을 15년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들 키우고 이제 그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놀았어요. 같이 놀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신영이나 조세호나 이런 친구들 참 재능 있는 친구들이죠. 그럼요. 그 또 코미디는 연기도 잘하고 아이디어도 있는 그 박준영이나 이마룡이 같은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아이디어는 없어요. 근데 연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마룡 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연기를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야지 드라마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눌하기 때문에 저도 청춘물 주인공 하고 싶었어요. 20대 때. 근데 전부 임성문이만 시키는 거야. 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할아버지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역할은 방송 3살 댕기면서 내가 다 했어. 20대가 할아버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청춘을 돌려다오고 이런 뭐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 드라마 하는데 가족이 청춘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있잖아. 백일섭도 있고 응? 신구 선생님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드라마가 되니까 아 난 아버지 역할만 하겠다. 그러니까 신봉선, 이영자 이런 친구들도 그 선생님한테 괜히 인연이 많았죠. 제가 이제 그 탤런트 시험 4번을 떨어질 적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절대로 저런 방식으로 안 뽑겠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해야 된다. 개그맨 시험 볼 때 보통 2,500명이었거든요. 서류에서 1,500명 정도가 떨어져요. 이 기준이 애매해요. 뭐 때문에 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다가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 하루에 시험을 보려면 세 파트에서 시험을 보는데 여기 들어가서 떨어진 애가 이쪽에 하면 될 수도 있고 이쪽에 된 애가 이쪽에 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준이 다 다르니까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떨어진 애들은 무슨 애들이냐? 그의 시험 운이 없어서 떨어진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처음 뽑을 적에 개그맨 시험 3번 이상 떨어진 애들만 와라. 왜냐면 3번 이상 떨어졌는데도 올 수 있는 애들이면 걔네들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애들이다.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자르지 않는다. 실제로 100명 채 못 왔는데 내가 웃겨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관두겠다. 또 뭐 집에 반대해서 관두겠다. 뭐 또 둘이 눈이 맞아서 관두겠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지만 한 명도 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약속을 지켜서 20명이 남아서 19명이 방송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한 명은 연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봉선, 안어범, 대구 출신 그 국밥집 딸 있죠? 김민경, 또 뭐 박휘순, 뭐 이런 친구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로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우리나라 개그 프로그램의 판도를 바꾼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의 아까 말씀드린 회장님이 인기가 있어서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해서 텔레비전의 인기에 힘입어서 흥행을 했었잖아. IMF가 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오락 프로그램들이 없어져. 경제가 힘들어지는데 시덕될 때냐 해갖고 전 국민을 경제 공부를 시킨 거야. 전망이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난 나라가 어렵고 힘들수록 웃기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웃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없앴어요. 10몇 개 되는 코미디 프로가 다 없어지고 웃으면 보기가 이런 것도 그건 그 전에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경제가 좋아지니까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살기 시작하는데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서 볼 때는 하나도 안 웃기는데 텔레비전에 내서는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거 가짜 웃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코미디를 할 적에 PD가 나와서 아 저기 제가 모자 들면 좀 웃어주세요. 그래갖고 막 웃기. 또 심한 경우는 비방용이라는 거 있어요. 비방용을 해가지고 막 웃긴 걸 미리 찍어놨다가 중간에 끼워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 있는 개그맨들은 이거 내가 웃겨서 웃는 거지 저 사람이 손 들어가서 웃긴 건지 이거 구분이 안 되겠다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10명이. 그 용감한 친구들이 컬투 삼총사예요. 컬투 삼총사. 컬투 삼총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히 성공을 했을 때 백재현이라는 친구가 형님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뮤지컬 연출한 덩치가 퉁퉁한 거 지금 루나틱했던. 그래서 이제 5명이 나와서 대학로에서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84일 동안 하는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돈을 내면서까지 웃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일째서부터 객석이 매진이 돼. 고맙잖아. 가수들은 앵콜곡을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다 들어서 앵콜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더라고. 다 짜고 치는. 그래서 코미디를 그렇게 해줄 수도 없잖아.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가 우리 앵콜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아까 했던 거라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뭘 보고 싶냐? 뭐 보고 싶대. 그래서 다시 했어. 그래도 즐거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초의 코미디를 앵콜로 보십니다. 한 3일 지나서 아버님 이 아시는 밤에 밖에 누구냐? 홍길동입니다. 그랬는데 이태식이라는 애가 병강세입니다.
그런데 막 웃지. 그래서 이제 그 앵콜 코미디라는 것도 이제 만들고 했더니 김미화 씨가 그걸 몇 번 구경 와가지고 이걸 방송국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김미화 씨가 다리를 나와서 그 대학로에 가서 TV에 인기를 얻어서 했던 게 아니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대학로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방송국으로 들어와서 성공한. 그래서 얼마 전에 천회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굉장히 힘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보통 인기몰이를 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버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서 대학로에서 검증된 걸 가지고 와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그 콘서트가 1000회가 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뭐라고 그럴까? 7명이 시작했어요.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괄목할 만큼 커졌어요. 굉장히 뛰어나죠.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맞박이라는 거 이마에 비속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생각도 못했어. 맞박이 얼마나 웃겼어. 또 뭐 우비소녀. 나는 우비를 입고 나서 웃긴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가 많이 냈어. 그런 것들. 생활사투리 다시 또 하더라고요. 네, 다시 또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후배들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또 뭐 전에 천회할 적에는 전부 북치는 거라는데 북장단을 그렇게 잘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노래도 그렇게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늦게 태어나서 개그맨 시험 보면 저는 틀림없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 선생님 그 개그 콘서트라는 작품은 어쨌든 방송국과 해서 같이 만들었던 작품인데 지금 대구에 계신 분들은 그 청도의 개나소나 콘서트를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개나소나 콘서트라는 타이틀이 처음 떴을 때 물론 지금 10년 전입니다만은 야 이거 무슨 이런 타이틀이 있어 하다가 야 이거 전주성이 만들었구나 해서 또 한번 웃게 되고 또 와본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의 본질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나소나 콘서트 처음 만들 때 선생님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했던 것보다 개나소나 콘서트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도에 내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좋아하는 술만 막 마셨어요. 오후 3시쯤 술 마시면 술 마신다고 그러는데 야 글로벌하게 생각하면 LA 지금 오후 7시야. 2차 갈 시간이야. 이러면서 술 안 먹고 지내다가 어느 날 최울라 씨랑 같이 방송을 할 적에 최울라 씨가 눈이 텅텅 부어서 울면서 방송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애가 아파서 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거야. 애 둘 키웠거든요. 큰아들, 작은아들. 난 걔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때 막 음악 나가는 시간마다 전화를 해. 병원인가 봐. 원장님, 차도가 좀 있어요. 어머, 열이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야, 큰 애가 아프냐? 작은 애가 아프냐?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가 아파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게 말이 돼? 개가 아프다고 막 음악 나갈 때? 그러다가 제가 한간에 공연을 왔다가 그 다리 다쳐서 제 앞으로 고양이 그러면서 하는 거 보면 늘 도망다니잖아. 생후 일주일 정도 된 고양이가 제 앞에 다리를 다쳐서 와서 깨끗대는데 도망을 안 가더라고. 그래서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치료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유를 사다가 먹이고 바카스 케이스에다 담아가지고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병원에 데리고 와라, 뭘 해라, 막 간섭하고 목욕을 시켜야 된다, 막 그래. 제가 그 고양이를 들고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 일대를 쭉 돌아다녔는데 가축병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2시간을 다녔는데. 그래서 병원에 갈 팔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딱 오는데 우리 바로 앞에 동에 동물병원이 있더라고. 동물병원. 가축이 동물로 격상이 돼 있는 거야. 갔더니 의사가 야, 나 이놈도 정말 웃기는 놈이라 그랬어요. 딱 그래서 공주님이에요? 왕자님이에요? 고양이 봐봐. 근데 잘 모르겠는데 진짜로 암컷이 있을 건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공주님이시네.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세상에 정말 눈을 떴어요. 걔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덥지? 나쁜 입술까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계속 걔하고 얘기하더라고. 하늘에 구름 좀 봐.
날씨 참 좋다. 야, 이거 하면 좋겠지? 걔한테. 그러고 있을 때 신문에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애완견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읽었어. 난 격세지감을 느꼈어. 옛날에 이걸 팔아가지고 여행 경비 못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행을 못 간대. 그 음악회는 걔를 못 데리고 들어갔는데 청도에는 굉장히 좋은 야외음악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데리고 오게 한번 해보자. 소도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개나 소나 콘서트라는 말이 우리 말이긴 해도 그 좋을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늘 그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칭찬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음지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끌어올려보자. 개나 소나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동인병원 그 수의과 원장님 만나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사람들 좀 모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유기견 협회 계신 분, 동물 미용 애견협회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찬성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사를 냈어요. 이제 그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악플. 제일 먼저 달린 게 전성의 최악나게 이 새끼들 전국에 맛있는 보신탕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처먹는 새끼들이 무슨 개를 내는 막 하냐 이게 하나 나오니까 제가 개를 보면 신상이 틀리기 시작하는데 뭐 8년 전에 경주 뭐 천북리 할매집에서 먹는 걸 봤다. 지가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다. 바로 옆자리에 있던 게 나다. 뭐 이런 거서부터 수락산에서 15년 전에 봤던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할 수 없이 저는 그때부터 끊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기자를 불렀어요. 여기 주간동물이라는 잡지가 나와요. 그 주간동물에 주간동물. 거기는 전부 표지가 개 아니면 고양이에요. 사람으로 최초로 제가 표지 모델을 해서 전성 보신탕 끊겠다고 선언 이렇게 그래서 그 행사를 했죠. 그래서 한 번만 해보려고 제 개인 돈을 들여서 올해가 잘 되면 내년에도 합니다.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셨어요. 인구 4만 5천 명 되는데 한 7, 8천 명이 오셨어요. 야,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작년이 잘 돼서 올해도 합니다. 그때도 제 개인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때 이제 3회 때서부터 군에서 좀 많이 지원을 주셔서 세 번째는 막 하려고 그러는데 또 마침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사업자로 만들어준다고 아버지를 팔는 기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잘 키운 개 한 마리 열악을 안 부럽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돼서 반려견. 그랬더니 또 막 군 게시판에 야, 군 예산을 하면서 개 없는 사람은 왜 못 오냐. 그래서 그때서부터 개 없는 사람들도 오셔도 됩니다.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생긴 모습은 틀림없이 사람인데 하는 짓이 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오시면 됩니다. 대신 오른손으로 잡고 와주셔야지 우리 스태프들이 보고 저게 데리고 오시는 분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아실까. 그래서 10회를 했습니다. 10회. 네. 지금 이제 1시간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 중간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한 5, 6분 쉬다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